9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올랐지만 기술주 부진으로 나스닥 지수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4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강보합권 내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유가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 고용지표도 예상에 부합한 데 힘입어 7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날보다 27센트 오른 97달러 8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세수 증세와 지출 감소로 3년 내 첫 재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4월 재정 흑자가 591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35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벤 버네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난제들에 직면해 있지만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기지 대출은 조속히 개선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자 4년에 걸친 준비를 마치고 여수 엑스포가 개막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다를 무대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또 무한한 가능성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보면서 오늘 순서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오랜만에 한숨을 돌렸습니다. 큰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기술적 반등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의 우려감은 여전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국의 경제 지표와 실적을 바탕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월가의 시각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무디스가 조만간 은행들의 신용등급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과연 이 소식이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를 옮겨서 글로벌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자세한 뉴욕 증시와 또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하락세는 멈췄지만 그래도 이날 뒷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만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아주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실적 부진 기업 때문에 조금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다우지수는 0.16%가 오른 12,855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4%가 하락한 2,933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35%가 오른 1,357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치보다 1,000건이 밑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살렸고요. 또한 4월 미국의 재정 수지가 흑자로 반전되면서 이런 부분도 뉴욕 증시에 좋은 흐름을 일주하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그 흐름에서 뉴욕 증시의 종목들도 조금 더 살펴드릴까 하는데요. 상승 종목은 소니가 0.98% 올랐고요. 선트러스트 뱅크가 2%의 상승세, 뉴스코프도 5%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시스코 시스템이
실적 부진 여파 이런 부분에서 10% 넘는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이 밖에 노드스트롬이 0.72% 하락세, 주니퍼 등이 5% 이상 하락하는 등 종목별로 등락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었는데요. 역시 나스닥 쪽의 종목들이 좋지 않은 흐름이 오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이날 미국에서 발표된 이 경제 지표들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그나마 유럽 증시의 버팀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 지표 호조덕 이런 부분이 비교적 유럽 증시가 현재의 혼조세를 소폭 올라가는 추세로 돌려놓는데 아주 큰 힘을 보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국 지수는 0.3%가 올랐습니다. 프랑스도 0.3%, 독일도 0.7% 그런 오름세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낙폭이 컸다는 측면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으로써 유로존의 채권 금리의 현재 아주 좋지 않은 흐름 이런 부분도 소폭 만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 현재 조금 좋은 흐름으로 다가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리스 문제 현재 사회당의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이 사회당 당수가 연정에 나설 수 있을지 구성의 성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그런 내용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EU 집행부가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내용대로 가져가겠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그런 소식도 유럽 증시의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글로벌 증시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호재로 작용을 했죠.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 지표인데요. 미국에서는 지난주 청구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달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조금 기조적으로 좀 불안한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내용은 비교적 좋은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수치로는 36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는 36만 9천 건이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도 현재 1,000건이 내려왔고 예상치보다도 현재 내려온 수치라는 점에서 비교적 고용 부분에 현재 약간의 그 어두운 그림자 이런 부분을 오늘 좀 걷어내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그 평균 수치 이런 부분도 소폭 현재 내려갔고 지속 수당 건수의 내용도 현재 조금 호조세로 반전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용 회복세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지만 일단 수치로서는 오늘 기대만큼은 올라왔다 이렇게 자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날 또 미국의 재정 수지가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달 세수가 좀 증가되고 지출을 감소한 덕분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재정 문제 미국이 가장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점에서 세수 확보 노력 이런 부분도 좀 나타났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 이런 부분을 감축하면서 4월 달 들어서 미국의 재정 수지가 3년이 넘는 그런 수준에서 흑자로 처음으로 반전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4월 수치가 591억 달러 흑자로 현재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보다도 현재 비교적 높은 수준의 흑자 폭이 나왔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세수가 현재 10% 증가한 수치로 나왔고 재정 지출은 이보다 더 큰 21%가량이 감축되면서 비교적 흑자폭으로 현재 돌려놓고자 하는 미 정부의 이런 노력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날 미국에서는 3월 무역 적자와 또 4월 수입 물가와 관련된 지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3월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라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인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달에는 유가 네. 문제 이런 부분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가져갔다는 부분이죠. 이런 점에서 수입 물가에 이런 부분이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제 수치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월 무역 수지는 518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무역 수지 적자 이런 부분도 여전히 현재 미국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본재 수입 이런 부분도 크게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또한 4월 수입 물가도 현재 0.5% 하락한 수치로 나타났는데요. 3월 현재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보다는 현재 수입 물가는 비교적 걱정을 현재 조금은 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수입 물가가 앞으로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많아 보인다는 점, 이런 점은 미국 증시의 위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원유 가격의 현재 향방 이런 부분이 수입 물가의 복병으로 현재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수입 물가에 대한 걱정은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는 조금 누그러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로존의 국채금리 오름세가 일단 좀 멈추면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됐다라는 소식도 글로벌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 그 전만 하더라도 스페인 국채금리가 6%를 돌파하면서 우려감을 키웠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방키아 문제에 대해서 스페인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섰죠. 네. 그 자본 출자를 통해서 빨리 국유화하거나 구제금융을 투입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전전일 국채 시장, 특히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좀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6%를 재차 올라서는 등 이런 부분이 그 스페인 정부가 단호하게 현재 이런 시장에 어떤 사인을 보내주면서 국채 금리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그리스 문제 이런 부분도 현재 조금 더 2차 투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그리스 문제가 조금 더 그 현재 추세 분위기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 요인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면 현재 유로존의 국채 금리 이런 부분은 다소 불안하겠지만 아주 유럽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거티브 팩터로서의 요인은 조금씩 수그러들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열려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그리스에 대한 문제는 어제 세계를 보는 눈 시간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었는데요. 간밤 들려온 소식 중에 제3당인 사회당이 연정 구성에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좀 신뢰가 될 희망이 있는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네. 미진한 부분입니다. 특히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네. 드렸죠. 특히 이제 그리스의 내부 언론 쪽에서도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현재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2차 투표로 가더라도 연정은 구성을 해야 되고, 연정이 구성이 안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리스가 이 새로운 총리를 내놓는 것이 EU 쪽이나 그리스 정부로서도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질수록 정치적인 어떤 타협 문제 이런 부분에 일말의 희망은 아직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유가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7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금값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유가가 계속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이 네. 나타났었죠. 그런 부분에서 반등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다소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간 낙폭이 컸다라는 측면에서 반발매가 조금 형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WTI 가격은 7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배럴당 97달러 8센트에 마감이 됐고요. 금값도 경제지표, 그다음에 유가의 반등세 이런 부분에
그 힘을 좀 받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온수당 1,595달러 50센트에 마감을 했지만 현재 1,600달러 밑에 현재 처져 있다라는 점은 좀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또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까? 네, 세 가지 정도의 경제 지표가 현재 예정이 돼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4월 수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전치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예상치도 변동 수준이 거의 없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원 CPI는 0.2% 정도 현재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는 76.2 정도를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업 발표도 이제 거의 마무리 수준인데요. 네. 엔비디아가 현재 예상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당 순이익의 16센트 정도로 현재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지표들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현민 본부장과 이어서 세계를 보는 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 살펴볼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은행 부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이 현재 관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디스가 그 114개 은행의 그 신용등급 하향 이런 부분이 거의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디스가 은행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을 발표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과 그다음에 현재 은행 부실이 어느 정도까지 전염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최근 스페인 쪽에서도 은행들의 부실 문제가 좀 불거지기도 했는데 과연 무디스는 언제부터 이런 조정 작업에 착수한 것인지 그 내용 좀 들려봐 주시죠. 네. 2월부터 이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꺼냈는데요. 네. 은행들이 조금 발표를 늦춰달라는 물밑 로비가 좀 있어서 현재 조금 그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스페인의 방키아의 국유화 작업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좀 빨리 발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용평가사의 등급 조정 이런 부분은 뭐 나무라고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은행의 그 부실 채권, 그 다음에 유로존의 부실 은행들의 현 상태의 수준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16개 은행의 114개 은행이 현재 포함이 돼 있고 여기에는 1차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던 미국의 주요 대은행들도 현재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의 내용들도 상당히 관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발표 시점, 그렇지만 현재 스페인의 금융산업에 대한 구제금융 수순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점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곧 100여 개가 넘는 은행들의 신용등급 뭐 어떤 조정 사태가 나온다면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좀 클 것 같은데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윤곽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예상보다 등급 강등의 그 폭이 네. 클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대형 은행들, BNP 파리바나 모간 스탠리, 독일의 도이치방크도 이에 지금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 3등급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모간 스탠리는 유로존의 익스포저가 좀 크다는 측면에서 현재 3등급 정도의
등급 강화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한 유로존의 방코 빌바야 비스카야, UBS, 크레딧 스위스, 뭐 HSBC 이런 부분도 전부 망라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 시장의 관측으로는 스페인 은행권들의 등급 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난 4월 말에 S&P가 스페인 11개 은행 등급을 부정적으로 강화를 했었죠. 이런 부분에서 무디스도 똑같은 어떤 시각으로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관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조정하면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완충 역할을 하더라도 네. 피치나 S&P가 추가적으로 이런 그 무디스의 신용등급 조정에 더불어서 등급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부분이 시장이 좀 불안을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등급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조달에 다시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자본 조달의 금리도 상승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나빠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목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유로존의 현재 흐름을 보면 경기가 현재 후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 다음에 담보 가치가 현재 올라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 강화가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자산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도 쉽지 않은 부분이 현재 고민거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따라서 현재 버냉키 의장이 오늘 새벽에 한마디를 했는데요. 은행권들, 미국의 은행권들도 충분히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자본 확충에 나서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출 여력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은행들이 꼭 쥐어잡고 대출에 나서지 않는 부분은 역시 이런 그 신용등급 강화에 따른 현금 확보 이런 부분인데요. 유로존 은행이나 미국 은행이나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에 현재 당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의 정치적 불안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은행들의 문제점까지 불거진다면 좀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지 않을까 조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어떤 구제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는 네. 미지수입니다. 예. 이게 그 정말로 나올 수 있을지도 현재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ECB는 뭐 현재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고, 등급 조정이 만약에 무디스가 발표가 돼서 은행들의 자본 확충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매우 어려운 상태로 들어가거나 시장이 충격파가 나올 경우에는 일부 전문가들은 LTRO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시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관측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ECB가 이른바 유로채 시장에서 직접 매입 프로그램, S&P 프로그램을 가동 중단한 지 현재 9주 이상 됐다는 점, 이런 점은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CB는 그동안 시장의 자율, 그 다음에 은행권들의 자정 노력 요구를 끊임없이 현재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좀 현재 은행권이 당면하고 있는 불안 요인이라고 하겠는데요.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현재 은행권들이 부실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는지 아주 시장의 현재 관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뭐 글로벌 증시도 2분기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 하반기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과연 무디스의 은행권 신용등급 조정 발표가 나온다면 글로벌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 부분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인데 네. 그 여파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가 그쵸.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시점으로는 지금 5월과 6월 그리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측해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은 조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을 아주 잘 말해주는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1분기 스페인의 산탄데르 가장 큰 은행인데요. 대손 충당금을 51%까지 현재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ECB에서 LTRO 자금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것을 단기 예금으로 ECB에 다시 파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등급 하향에 대한 회오리에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흐름이 현재 스페인 은행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다른 유로존의 은행들도 그 강도나 그다음에 부실 규모나 이런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여건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월이 되면 이른바 반기 BIS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권들이 맞춰야 되는 숙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젤 협약에 보면 은행권들은 8% 수준의 BIS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유로존 은행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위안은 아시아나 이머징 마켓에는 비교적 이런 여파가 제한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은 위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제 신용평가사인 모디스의 은행 신용등급 조정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세계를 보는 눈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슈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4개월 만에 1940선대에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도 7거래일 연속 이어지기도 했는데 어제장 마감상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유럽발 불안이 좀 네.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7거래일째 매도를 지속을 했는데요. 전일도 2천억 원을 소폭 상회하는 순매도 규모로 적지 않은 규모의 순매도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관은 정반대의 포지션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7거래일째 매도를 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기관은 전전일 하루를 제외하면 오히려 또 6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의 순매수 행진에 지속된 영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국내 증시 역시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해외 증시의 하락폭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 크게 작용하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관의 매수가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5거래일째 매수, 순매수 행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수세는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세는 지난 2월 이후에 거의 처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증권사의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월 달에 좀 몰려 있는데요. 네.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이 펀드 매니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많이 기관들이 던지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이 기관들이 다시 중소형주들 특히 이제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주식을 매수하면서 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낙폭과대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관의 매수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일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어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국내 건설주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기도 했었는데 한 1%대 반등이 나오기도 했죠. 어제장 특징을 보였던 업종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강세 업종에는 건설업종과 종이 목재 업종과 그리고 유통업종 이렇게 세 업종이 좀 눈에 띄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눈에 띈다고 해서 또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건설업종에서도 GS건설이라든가 한라건설, 현대건설 이러한 종목들이 1%대 반등을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남 3구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단기 낙폭과대 측면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일시장 같은 경우 뭐 화학이나 정유, 뭐 건설 뭐 이런 전반적으로 단기 낙폭과대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흔들렸거든요. 많이 네. 흔들렸다는 거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 주식이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 장중에 큰 폭으로 흔들렸다는 것은 단기 낙폭과대 종목으로 해서 어쨌든 첫 매기가 좀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건설주의 전일 동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은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 해외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유일하게 이 현대산업 같은 데가 뭐 거의 그 100%에 가깝게 국내 주택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부동산 규제 완화, 강남 3구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은 오히려 1.3% 추가 하락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이 부동산 규제 완화가 결국에 건설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네. 오히려 뭐 전일 그 화학이나 정유 뭐 이런 단기 낙폭 종합상사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크게 흔들린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단기 낙폭과대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종이목재 업종에서는 뭐 이거산업이 8%가량 급등을 했고 유통업종에서는 신세계인터가 이 8.2%, LG상사가 3.3%, 그리고 GS글로벌이 그 뒤를 잇는 모습인데 이 유통업종의 뭐 신세계인터라든가 LG상사 이 두 종목 역시 각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자 또 탑픽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단기 낙폭과대 측면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또 유입이 되는데 이 전일시장 같은 경우는 강세 업종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철저하게 이제 단기 낙폭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관의 매수가 소폭 유입이 되면서 그러한 종목들로 매기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락업종 같은 경우는 통신업종과 의료 정밀업종이 하락을 했는데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 LG유플러스가 4.5%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 KT와 SK텔레콤 역시 둔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15만 주를 순매도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를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2, 3일 동안 이 통신주들로 해서 매기가 조금 형성이 됐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뭐 다시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은 이 기관의 매기가 이 경기 방어적인 통신 쪽에서 다시 낙폭과대로 좀 옮겨가는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 정밀업종은 미래산업이 뭐 5.6%가량 하락했는데 유상증자설이 좀 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세업종과 하락업종을 좀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하락한 업종도 없었고 크게 상승한 업종도 없는 가운데서 단기 낙폭과대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제장 강세를 보였던 업종과 또 약세를 보였던 업종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본다면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나요, 어제장에서? 예, 어제 전일장 특징주를 통해서 뭐 이슈를 좀 분석해 보는 순서인데요. 네. 먼저 삼성테크인이 3월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10개월 신고가의 영역을 전일 처음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매기를 이 부품주들이 이어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 삼성테크인보다 먼저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한 것이 뭐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삼성테크인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제일모직 같은 종목도 뭐 큰 폭의 강세를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화장품 중소형주들인데요. 이 LG생활건강이 그 제일 먼저 신고가를 그린 이후에 이어서 뭐 AVCNC가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고, 전일 같은 경우는 화장품 OEM, ODM 업체인 이 코스맥스가 다시 신고가를 내는 모습인데요. 전일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중국 제2공장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양상에서 이러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신고가를 냈다는 것은 좋은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로 삼지 않고 오히려 매수로 삼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세 역시 뭐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닥 시장의 강세,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의 강세에는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철저하게 이 각 업종의 탑픽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신 이제 또 낙폭과대의 메리트도 작용을 해야 되고 낙폭과대된 각 업종의 탑픽주를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이라든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인데요. 네오이즈 3인방 그러니까 네오이즈 게임즈, 네오이즈 인터넷 이런 종목들도 단기 낙폭과대가 훨씬 이전부터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됐었던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러한 종목들 세 종목 모두 8%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종목은 9만 주가 넘는 외국인 매도를 이겨내고 10% 가까이 급등하는 뭐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뭐 반등의 힘은 네오이즈 인터넷이 그 상대적으로 덜 오르긴 했지만 네, 이쪽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반등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뭐 어제장도 그렇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유효한 걸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쪽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좀 바뀌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 해외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긴 합니다. 해외 시기가 불안하긴 하지만 뭐 국내 건설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화학 정유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뭐 그러한 해외 증시의 부담감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부분들의 심리적인 부담이라든가 뭐 실제적으로 시장이 일부 부담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이 장기 투자자의 비중 축소 측면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 이 단기적인 시장 전망에 있어서는 뭐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뭐 기관의 동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관은 뭐 이미 그 최악의 상황 이후를 대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단기 낙폭과대주를 통해서 유입되는 모습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든가 뭐 정유, 건설, 종합상사 이런 부분들이 전일 저점 대비하면 뭐 적게는 뭐 한 4, 5%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오전에는 크게 하락하다가 소폭 상승하거나 뭐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쨌든 뭐 저점이 가까우는 중요한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뭐 주목할 것은 이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철저하게 이 업종 탑픽주로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또 단기 낙폭과대 우량주에 대해서는 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LG상사 이런 종목들을 들 수 있겠죠. 예. 예, 뭐 최근 유가 하락에 따라서 정유주 흐름도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정유주 저점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정유주라기보다는 뭐 그 화학이라든가 건설, 종합상사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매력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엔 진단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어제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활성화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56개 대기업의 상생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4개 등급으로 산정한 이번 조사에서 총 7개 기업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째 동결 행진입니다. 불교 조계종 승려들이 밤새 도박한 사건과 관련해 종단 집행부 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르면 오늘 대국민 사과문과 사태 해결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부동산 규제가 모두 풀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강남 3구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 지역이 오는 15일부터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의 주택 담보 인정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이 서울 다른 지역처럼 각각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임대 사업자가 강남권 주택을 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택 매입 후 2년 내에 팔 경우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40에서 50%에서 6에서 40%로 낮추게 됩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3에서 10년에서 1에서 5년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는데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제도도 영구 폐지되게 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음마아파트같이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경우 기존에는 면적의 10%까지밖에 늘리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20에서 30%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보금자리론 등 무주택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 3조 원까지 지원하는 등 서민층을 위한 주택 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 어제 동반성장위원회가 56개 대기업의 상생 점수를 공개했는데요. 7개사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요? 네, 그 동반성장위원회는 어제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제16차 회의를 열어서 4개 등급으로 분류한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홈플러스,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해양 등 7개사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개선 판정을 받았는데요. 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기, 포스코,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6개사는 최고 등급인 우수기업으로 뽑혔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가 만든 동반성장, 공정거래협약 실적평가와 동반위가 자체 조사한 체감도 조사가 통합돼 산정됐는데요. 당초 거론됐던 최우수와 미흡 등급은 제외하고 우수, 양호, 보통, 개선 4개 등급만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26개 기업이 양호 이상으로 평가됐는데 이들 기업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수 등급 기업에는 하도급 분야 직권, 서면 실태 조사가 1년 동안 면제되고 양호 등급은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 조사를 1년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위 기업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데요. 동반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업종별 실정을 고려해 평가 지표를 보완하고 평가 대상 기업을 74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56개 기업들은 우리 대기업 가운데 동반성장 과업에 충실히 동참하고 선도하고 있는 앞선 곳들이라며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반위가 자율적으로 동반성장 노력을 확산시킨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56개 대기업의 상생 점수를 공개하면서 줄 세우기를 한 데 대해 재계는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어제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새롭게 바뀌어서 진행이 됐었죠. 이변 없이 기준금리가 11개월째 동결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연 3.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째 동결 행진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새로 임명된 금통위원 4명과 추가된 1명이 처음으로 참여했는데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결정은 만장일치였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국가 채무 문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부채 축소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의 성장률이 0% 내지 이를 조금 하회하는 마일드 리세션, 즉 완만한 경기 후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불교 조계종 승려들이 밤새 도박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조계종 집행부 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그 불교 조계종 승려들이 밤새 도박한 사건과 관련해 종단 집행부 간부들이 어제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의 한 간부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종단 부실장 간부들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 오전 회의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르면 오늘 오전 대국민 사과문과 사태 해결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조계종 승려 8명은 지난달 23일 전남 장성군 북하면 모 관광 호텔에서 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도박 장면은 종단 내부 갈등 과정에서 상대편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동영상을 폭로함으로써 세상이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계종 소속이었던 성호 스님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승려 8명이 술과 담배를 함께하며 수억 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여 사회 질서를 위반했으니 엄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관계자는 판돈이 수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 등은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내용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자체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